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요, 대북 규탄 결의안 불발입니다. 네.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고 합니다. 예, 당초 여야는 어제인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과정 역시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방부 장관과 같이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이 정쟁화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결국 지난 27일 예정됐던 원내대표 간 회동도 자연스럽게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긴급 현안 질의보다 이 결의안 채택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27일 날 이제는 28일 날 협상이 재개됐고요. 예.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에서 각 당의 결의안 내용과 입장을 공유한 지 조율을 거쳐 완성본을 만들자라고 해서 상당 부분 의견 합치를 본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 결의안 내용을 두고 큰 대립을 보이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결의안에 국방부 발표한 대로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의 이제는 사과 통지문을 근거로 해서 시신 훼손 여부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이를 삭제하자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오는 10월 6일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열자라고 다시 나서면서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된 것입니다. 자, 여야 간에 이제 입장 차이야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사살이 된 사건인데, 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에서 이 규탄 결의문조차도 채택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 대북 규탄 결의문을 둘러싼 이 여야 간의 대립, 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북 규탄 결의문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만행으로 규정을 하자 이제 민주당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을 추진한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사과 통지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이 됐습니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 무단 침입하여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 행동 규칙에 따라 사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 시신을 불태운 사실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통지문을 보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과의 표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잘못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통지문을 두고 여당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속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라며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결국 이 통지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번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그 이번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 불발을 두고서도 여야 간에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예.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 민주당의 규탄 결의안 제안서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이 갑자기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떠나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 그런데도 여야는 이제 서로의 입장차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제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여야 간 대립, 이런 대립은 결국 공론 분열로 갈 것인데요. 이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지지부진 별다른 해결 없이 질질 끌고 가다 희지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는데요.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여야가 서로 이 해결을 두고 서로 다투는 바람에 결국 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이 지지부진 끌기만 한 거, 그런 결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북규탄 결의문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그동안 정상 국가임을 내세우던 북한의 입지가 이제 더욱 좁아지는, 한마디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 통지문 하나로 이제 모든 상황이 급반전된 것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 민주당이 사과 통지문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강경한 대북 규탄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의 규탄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규탄이 아닌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 하에서 이 결의안의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사실상 철회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규탄 결의안은 규탄이 내용이 되는데, 규탄이 주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이 된다면 사실 규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여야 간 극적 타결을 통해 사실 결의안이 뒤늦게라도 채택된다 할지라도 이미 여야 간 서로의 탓을 하며 노골적인 비난성 발언을 주고받고 해서 이미 국론 분열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뒤늦게 결의문이 나와도 이미 결의문으로서의 가치나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서의 의미 역시 상당히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대북 규탄 결의안의 운명은 있으나 없으나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추미애 아들 의혹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예, 무혐의 처분의 주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 찬스는 있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처리가 되었으므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 씨가 병가와 같이 이제 휴가를 신청하거나 혹은 그 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 이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무혐의 처분의 주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추미애 장관은 전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검찰 수사에서 그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예,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좌관과 해당 부대 관계자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전화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추미애 장관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돼서 해당 보좌관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고도 받았고요. 또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은 엄마 찬스는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 찬스가 결국에는 범죄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무혐의 처분의 이유입니다. 자, 여하튼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과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예, 향후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다퉈온 이 추 장관 아들 논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뭐 여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다만 추 장관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을 앞에 두고 거짓 해명을 해온 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판 이는 자신이 스스로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